지하 공동의 공기는 습했고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다. 지붕 위에서 벌어진 사투 끝에 추락하며 입은 옆구리의 자상과 방금 전 어둠 속에서 날아든 연검에 스친 어깨의 상처가 화끈거렸다. 나무지는 밀려드는 통증을 억누르며 단검을 꽉 쥐었다. 그 칼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은 단순한 상처를 넘어 도끼 어린 한기를 뼛속까지 밀어넣고 있었다. 과거 혈맹에 금지된 무공인 혈영보를 구사하다니. 내 놈이 바로 소문으로만 돌던 그 혈영이었군. 나무진의 신음 섞인 말에 선비의 형상을 한 괴인이 낮게 비웃으며 복면을 완전히 벗어 던졌다. 창백한 얼굴 위로 튄 핏방울이 그의 살기를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이름은 중요치 않다. 너희 관무부 놈들이 붙여준 벼로 따위가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가 당한 그대로 배신자들의 목을 이 연검으로 꿰뚫는 것뿐이다. 나무지는 눈앞의 청년이 단순한 살수가 아님을 직감했다. 아비의 원한을 갚기 위해 평생을 어둠 속에서 혈맹의 파괴적인 무공을 수련해온 괴물이었다. 혈영 너의 분노는 이해한다. 하지만 그 칼끝이 무고한 이들까지 향한다면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학살이다. 그의 연검이 달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듯 기괴하게 요동쳤다. 무고한 사람 이 객잔의 벽돌 하나, 술 한 잔에 내 아비의 피가 섞이지 않은 것이 있더냐. 방관한 차들 또한 그 배신의 공모자일 뿐이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혈영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지붕 위 혈투에서 보았던 기척조차 지워버리는 그 신비로운 신법이었다. 혈영보가 극기에 달한 모습의 순식간에 나무진의 팔방에서 수십 개의 검 그림자가 쏟아져 내렸다. 나무진은 단검 청추를 역수로 쥐고 철벽 방어의 보법을 밟았다. 불꽃이 어둠을 짧게 비출 때마다 혈영의 차가운 눈동자가 나무진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연검은 뱀처럼 휘어들어오며 나무진의 방어벽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유화야, 장무백을 데리고 여기서 나가라. 나무진이 뒤를 보며 외쳤으나 소유화는 이미 유정암 스님의 거대한 철퇴에 가로막혀 있었다. 유정암은 아까의 인자한 표정을 지운 채 산처럼 무거운 침묵으로 그녀의 길을 막아섰다. 소유화는 20년 전의 비극과는 무관한 객이었으나 유정암에게 그녀는 이 인과응보의 재단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방해물에 불과했다. 스님, 소저에게는 원한이 없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무고한 저희까지 가로막으시는 겁니까? 소유화의 검끝이 떨렸다. 유정암은 피냄새 섞인 지하의 공기를 깊게 들이키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시주, 그대에게는 원한이 없소. 하지만 20년 전 내가 눈 감았던 그 밤처럼 오늘 밤 역시 외부의 빛이 이 어둠을 비추게 두지는 않을 것이오. 빈승은 그저 이 핏빛 세수를 방해하는 자들을 잠재울 뿐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은 방관의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장무백이 피를 토하며 마지막 힘을 다해 나무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장무백은 죽어가는 눈으로 혈영의 품을 가리키며 헐떡였다. 저놈의 가슴팍에 모든 진실이 적힌 장무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혈영은 장무백의 입을 완전히 막기 위해 번개같이 다가와 그의 가슴에 검을 찔러 넣었다. 연검이 장무백의 심장을 꿰뚫는 찰나 장무백의 눈에 마지막 광채가 서렸다. 과거 철웅이라 불리던 고수로서의 자존심이었을까? 장무백은 흩어지는 단전의 내력을 쥐어짜 범인의 소매자락을 쇠집게처럼 꽉 쥐었다. 혈영이 당황하며 검을 회수하려 했으나 죽음의 문턱에서 발휘된 장무백의 괴력은 범인의 발을 찰나 동안 땅에 묶어두기에 충분했다. 혈영이 신경질적으로 내력을 폭발시키며 신형을 뒤로 물리는 순간 장무백의 손가락 끝에 찢겨나간 옷자락 사이로 낡은 서찰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증거. 나무진은 장무백이 목숨과 바꾼 그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혈영이 당황하여 서찰을 향해 몸을 날렸으나 나무진의 청추 단검이 먼저 허공을 가르며 혈영의 진로를 차단했다. 하지만 혈영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서찰을 포기하는 대신 나무진의 복부를 향해 강력한 발길질을 날렸다. 나무진은 서찰을 낚아채는 동시에 뒤로 밀려났다. 그 사이 천장의 대들보가 무너지며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불길이 지하 공동까지 번지기 시작하며 바닥에 떨어진 서찰의 끝자락이 타들어갔다. 나무진은 뜨거운 열기를 뚫고 타들어가는 서찰의 절반을 간신히 움켜쥐었다. 그것을 내놔라. 혈령이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다시 달려들었으나 지하 공동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유정함이 찍어 누른 철퇴의 충격과 두 고수의 격렬한 기공 싸움에 지지대가 무너진 것이다. 나무진은 반쯤 타버린 서찰을 품에 넣고 무너져 내리는 돌더미 사이에서 소유화를 향해 손을 뻗었다. 유화야, 뛰어. 나무진은 소유화의 손을 잡고 무너져 내리는 잔해 속에서 위쪽을 향해 몸을 날렸다. 서찰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혈령의 징후 섞인 포효가 들려왔으나 거대한 굉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객잔 마당으로 가까스로 빠져나온 두 사람의 눈앞에 보인 것은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한 혈문객잔의 참담한 모습이었다. 나무진의 손에는 피에 젖고 끝이 타버린 서찰 조각이 꽉 쥐어져 있었다. 비록 온전한 진실은 아닐지라도 이 조각난 기록은 이제 객잔 너머의 더 거대한 어둠을 비출 유일한 등불이 될 것이었다. 혈문객잔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단명과도 같았다. 자욱한 먼지와 화염을 뚫고 객잔 앞마당에 착지한 나무진과 소유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한때 비밀과 원한을 품고 우뚝 서 있던 객잔은 이제 시뻘건 불길을 내뿜는 폐허로 변해 있었다. 나 무관님, 괜찮으십니까? 소유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격렬한 추락과 전투의 여파로 찢겨나간 소매단 사이로 유정함의 철퇴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에 스친 검붉은 피멍이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다. 나무진은 대답 대신 품 안을 더듬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종이의 촉감에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무사하다. 하지만 유정함과 그 범인은 나무진의 시선이 불타는 폐허 속을 훑었다. 그 지옥 같은 무너짐 속에서 살아남았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기괴한 무공을 떠올리면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관청의 포교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이야, 혈문객잔에 불이 났다. 나무진의 미간이 좁아졌다. 불이 나고 건물이 무너진 지 불과 수분도 지나지 않았다.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이곳에 관청의 포교들이 이렇게 빨리 도착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유아야, 몸을 숨겨라. 뭔가 이상하다. 두 사람은 급히 어둠이 짙은 숲길로 몸을 날렸다. 잠시 후 수십 명의 포교들과 함께 나타난 인물은 나무진이 잘 아는 얼굴이었다. 이번 수사를 비밀리에 지시하며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놓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던 형부의 상급 관료 위천필이었다. 나무진은 숲속 바위 뒤에 몸을 웅크린 채 품에서 반쯤 타버린 서찰을 꺼냈다. 달빛에 비친 종이는 피에 젖어 얼룩덜룩했고 불길에 그슬려 절반 이상이 소실된 상태였다. 하지만 남아있는 몇 구절만으로도 나무진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혈맹의 자금은 이미 경성의 중앙으로 흘러갔으며 장무백의 입을 막는 대가로 형부의 내부에는 이미 나무진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단순한 과거의 복수극이 아니었다. 20년 전 혈맹의 막내가 숙청당한 것은 내부의 배신 때문이 아니었다. 혈맹이 조성한 막대한 비자금을 탐낸 조정 고위층과의 검은 거래가 그 본질이었다. 나무진은 문득 떠올렸다. 나무진이 이번 혈문객잔 살인사건 수사로 출발하기 전 위천필이 건넸던 수사 지침에는 투숙객들의 신변보호보다 객잔 내부의 문서 회수가 최우선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지금 불타는 객잔 앞에서 냉혹하게 폐허를 훑은 위천필의 눈빛은 구조자의 것이 아니라 타지 않은 증거를 찾는 범법자의 눈빛이었다. 나 무관님, 서찰에 뭐라고 적혀 있기에 안색이 그러십니까? 소유화의 물음에 나무진은 서찰을 급히 품에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의 증거가 아니다. 조정 전체를 뒤흔들 혈인이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몰라.
그 순간 숲의 고요를 깨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지는 즉시 청추 단검을 뽑아 어둠이 일렁이는 허공을 겨눴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범인도 살수도 아니었다. 객잔 주방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거나 바닥을 닦던 허리가 굽은 노파였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나무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무진은 그녀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살수들에게 쫓기면서도 놓지 않았던 그것은 낡은 구리 열쇠였다. 열쇠의 머리 부분은 오랜 세월 사람의 지문에 달아 반질반질해졌고 날 부분에는 복잡한 기계식 톱니가 달려 있었다. 평범한 객잔 주방장이 가질 물건이 아니었다. 나 무관님 장무백 주인장이 이 열쇠를 제게 주며 말했습니다. 서찰이 미끼라면 이것이 진짜. 노파는 피를 토하며 말을 맺지 못했다. 나무지는 그녀의 손가락 끝에 짙게 배어있는 묵향과 죽음의 문턱에서도 무언가 숫자를 읊조리는 그녀의 입술을 보았다. 그를 모르는 주방 노파라기엔 너무도 기이한 습관이었다. 나무지는 그녀가 내민 열쇠의 상태와 장무백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리며 간파했다. 그녀는 장무백이 문서로 남길 수 없는 모든 비밀을 암기하고 관리해온 그의 살아있는 장부이자 마지막 보루였던 것이다. 무슨 소리냐? 놈들이라니? 노파는 마지막 기력을 다해 열쇠를 나무진의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다. 경성 지하의 금고를 열어야. 마지막 남긴 말이었다. 나무진이 고개를 돌리자 불타는 객잔의 잔해 위로 복면을 쓴 수십 명의 그림자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범인이었던 혈령과는 다른 형부에서 극비리에 운용하는 그림자 살수들이었다. 위천필이 결국 직접 손을 더럽히기로 했군. 나무진은 깨달았다. 혈문객자는 처음부터 함정이었다. 20년 전에 생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몰살시키고 그 사실을 조사하러 온 나무진을 통해 혈맹의 비밀들을 전부 캐내려 했던 것이다. 범인이었던 혈령조차 이 거대한 판 위에서 이용당한 광대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나무진은 노파가 목숨과 맞바꾸며 남긴 구리 열쇠를 꽉 쥐었다. 불타는 객잔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진실의 절반은 타버렸고 나머지 절반은 피로 물들었다. 이제 나무진은 쫓는 자가 아니라 쫓기는 자로서 이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인 경성으로 향해야 했다. 멀리서 위천필의 서늘한 목소리가 숲을 울렸다. 서찰을 가진 자는 살려두어선 안 된다. 나무진과 소유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빛빛 비밀의 서막이 이제야 제대로 열리고 있었다.